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오늘의 분석 경기 목록표입니다. 원하시는 경기가 있으신지 확인 후 시청하시는 걸 원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기 목록을 계속 보시려면 영상을 잠시 일시 멈춤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네수엘라와 칠레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박스 안으로 붙이고 전방에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공격력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력은 브라질도 4-4-2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을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칠레의 노쇠화와 잃어버린 에너지 레벨을 소모시키는 유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레는 일단 하위 전력인 페루를 잡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실점 억제 능력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베네수엘라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원톱으로 나서는 산체스는 클럽에서도 선발로 나왔을 때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베네수엘라가 공격력이 별로라는 것을 감사해야 할 정도로 칠레의 전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생각보다 베네수엘라가 실점 억제 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칠레의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이 예전만한 상황은 아니고 올해에는 원정만 가면 승리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홈과 원정의 스플릿도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입니다. 파라과이는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에서는 약점인 공격력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볼리비아를 홈에서 만나는 경기에서는 매 경기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볼리비아가 상당히 원정에서 약하기는 한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파라과이가 생각보다는 볼리비아와의 상성에서 앞서는 상황인 듯 싶어 보입니다. 볼리비아는 홈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홈 이점만 맞고 안일하게 경기를 하다가 패하고 있거나 상대가 볼리비아 홈에 적응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볼리비아의 약점이었던 원정에서의 난조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빈공에 시달리는 파라과이에게도 멀티골을 매번 내주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라과이가 생각보다는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나 생각보다 홈에서 볼리비아를 만나는 일정에서는 다득점을 꽤 쉽게 만드는 페이스입니다. 볼리비아가 홈에서도 이제는 힘을 쓰고 있지 못한데 원정에서도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입니다. 에콰도르는 최근 지역에서 펼쳐진 예선에서 2승 1패로 나름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연승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최근 1패를 하면서 취약점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은 최근 3경기를 치르면서 1승2무로 패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격력에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수비에서 잘 운영해주면서 쉽게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에콰도르지만 최근에 두 팀의 경기력을 보고 있으면 원정팀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콜롬비아의 최근 경기력을 충분히 잘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골문을 충분히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플레이인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좋은 폼이 함께 해준다면 충분히 에콰도르의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멕시코와 독일입니다. 멕시코는 이 대회가 월드컵 등 메이저 대회였다면 상당히 수비적이고 역습 지향적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전에서는 별로 거리낄 것이 없이 자신들의 성장세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예상하는 포메이션도 4-3-3으로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달라진 독일을 상대로는 주도권에서 밀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나겔스마노의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최전방을 확실한 골게터 펠크룩으로 배치하자 높은 점유율을 골로 연결시키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아직 독일을 여러 번 고생시킨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을 만나지 않았기는 했지만 멕시코는 지난 경기 상대 미국과 마찬가지로 꽤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공격력이 큰 폭으로 꺾어지는 않을 듯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 언더와 함께 독일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멕시코가 홈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메이저 대회가 아닌 만큼 자신들의 성장을 느껴보기 위해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와 브라질입니다. 우루과이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상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론 해당 두 경기는 원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엘사 체제에서의 연승이 끊기자마자 하락세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발베르데를 주축으로 한 미드필더, 수비의 견고함과 활동량은 제법 괜찮은 편인데 아직 누네스가 원조 에이스들과 비교하면 활약이 아쉽다는 점이 걸립니다. 브라질도 생각보다는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이마르는 여전히 포인트 생산에 성공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볼리비아를 홈에서 맞이한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두 경기에서는 수비수들이 넣은 골을 제외하면 득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남미 특유의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들을 잘 공략하는 느낌은 아닌 상태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루과이나 브라질이나 공격수들의 활약상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질이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기는 하나 일단 오픈플레이에서 생각보다 남미 국가들 특유의 견고한 수비를 잘 공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국과 가나입니다. 미국의 장점이자 단점은 저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매 경기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은 화력으로 압도하는 경기가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기동력이 좋은 역습 지향적인 팀에게는 실점이 제법 나오는 편인데 당장 북중미 내에서도 캐나다나 파나마를 상대로는 무승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가나는 지난 경기에서는 멕시코의 압박과 수비의 쿠두스가 철저하게 묶이면서 장점인 기동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멕시코와는 달리 아주 저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가나의 장점이 어느 정도 공격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한 이후에는 퀄리티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오버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돌성이 수비 상황에서는 가나에게 역습 찬스를 제법 주는 양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의 퀄리티는 과거보다 떨어진 상황이고 미국이 홈에서도 제법 강하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면 미국 승리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파나마와 과테말라입니다. 오래 시청하셨어서 지루하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10차례 A매치 맞대결에서는 파나마가 7승 3무로 단 한 차례 패배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CNL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양팀이 1대1로 비기는 등 과테말라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나마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선두 추격이 시급한 파나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파나마는 홈에서 열린 과테말라와의 9차례 A매치에서 6승 3무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변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득점 양상 속 파나마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엘살바도르와 마르티니크입니다. 역대 3차례 A매치 맞대결에서는 마르티니크가 2승 1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마르티니크는 올해 열린 2차례 A매치에서 모두 한 점차 신승을 거두는 등 확실히 전력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은근히 조 2위까지 노리고 있는 마르티니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마르티니크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의외의 난타전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다득점 양상 속 마르티니크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